있었고요. 그런 예. 건 크게 위험할 일은 없는데. 근데 이제 전 남자 사회복지사라는 것 때문에 해세병동에서 보호사가 이제 격리 강박을 돕는데 이제 남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일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적 갈등이 많았던 게 예. 환자들을 돕는 사회복지사의 컨셉인데 또 보호사로서 강박을 해야 되는 상황. 강박이라기 묶는 걸 묶는 거죠. 예, 묶는 것도 자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두 가지 구조 속에서 제가 내면적으로 되게 갈등을 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8년씩이나 잘 버티셨네. 네. 그래도 그 병을 앓았던 게 많이 도움이 되던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멘탈이 이제 불안정하게 들어와서 예. 분노 조절을 못하고 이제 그런 응급상황으로 들어온 분들의 그분이 어떤 상태인지 알잖아요. 예, 알죠. 환청망상으로 인해서 헛소리를 하고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상한 위험한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졌고 그게 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격리감박을 많이 당해봤거든요. 저도 일주일씩 묶였던 것이 여러 번 있어요. 요즘에는 일주일씩 묶어놓지는 않고 한 4시간만 묶고 풀어주거든요. 법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희 때는 뭐 일주일에 5일씩 묶어놨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옥이 따로 없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인권이 살아나면서 이제 인간다운 치료를 하자 그런 지금 시대에 왔습니다. 그 끝까지 환자였다는 거 안 밝혔습니까? 네, 안 밝혔고요. 안 들켰어요? 예, 들켰는지 안 들킬지 모르지만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일할 수 있었고 마지막 정신과 의사, 저희가 원장님이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분한테 제가 책을 쓰고 선물을 드리고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계속 일하라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 제가 인정을 받아서 원장님이 이래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일을 잘하셨구나. 네, 일을 좀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한 3명목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죠. 보호사 역할도 하시고, 네, 상담사, 그렇죠. 사회복지사, 원장님이 또 많이 도와드리고요. 기억에 남는 환자 혹시 있으세요?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알코올 중독자였던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증을 앓았다가 이제 회복돼가지고 저 교육받고 나서 자기가 병이 있다는 걸 알고 취업돼가지고 나중에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했던 그런 분도 있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로 있다가 제가 그 센터 같은 데 중독센터 연결해줘가지고 취업이 돼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회복된 사례도 있고요. 정말 뭐 너무 보람된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정신병원에, 요즘 정신병원이라고 절대 안 쓰죠. 네, 정신건강의학과, 의학과. 네, 정신건강의학과, 뭐 약입니까? 의학과. 발음이 되게 어렵네. 네. 그럼 거기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완전히 완치되고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다 낫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이제 처음 발병해서 들어오는 케이스는요. 네. 회복률이 교육이나 상담이나 적절한 약물 처방을 잘 받아서 나가면 치료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만성 환자가 돼서 뭐 병원을 뭐 10번 이상 들락날락 하는 분들은 조금 약물의 수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는 거는 최전방인데 병원 치료만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약과 생활 관리를 잘 맞춰서 그 다음 단계 토스를 해줘야 됩니다. 지역사회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이제 병원을 들락날락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생애 주기 별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본인이 병도 걸렸었고 그렇게 그 병에 걸린 사람을 돕는 것도 했는데 그 병에 걸린 가족이 된 경험도 있으시다면서요? 네, 제가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랑 경쟁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29에 결혼을 했거든요. 와, 또 그것도 경쟁. 네, 우리 아버지에 대한 제가 좀 열등감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30에 이제 아버지한테 졌네? 네, 근데 아버지하고 거의 뭐 연애 시기가 비슷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결혼을 했거든요. 29에 연애를 해서 30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할 때쯤에 보니까 지금은 이제 헤어진 상태인데 1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전처가 우울증이었어요. 그러니까 30살에 결혼하실 때는 이제 우리
장 작가는 다 나은, 네, 거의 거의 나은 나았죠. 상태였고. 거의 나았고. 근데 또 부인이 또 예. 우울증이었다고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마고 이론이라고 예. 어떻게 마음의 상이 반영이 돼서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서로 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어떤 부분을 닮은 여성을 만났는데, 그런 뭐 그런 말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여성이 이렇게 잘 받아주고 대화가 되는 듯 했는데 우울 기질에다가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제가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좀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결국 그 낫지는 못하신 상태에서 헤어지게 됐던. 어느 정도 이제 아내가 전처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거의 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 누워 있고 의사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저는 같이 산책을 하고 상담을 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병원 일을 하면서 바빠지면서 이제 좀 신경을 못 쓰면서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다가 제가 결국은 더 같이 갈 수가 없어서 처가에 보내주면서 이제 11년의 결혼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 돌싱이시고. 네, 지금 돌싱으로 산지 지금 48이기 때문에 7년 정도 이렇게 돌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책도 2권이나 쓰셨고, 네. 이제 강연도 하시잖아요. 네. 그 책에 보면은 그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가 있다, 이게 이제 제목에 이런 게 있던데, 네. 어떤 오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질환은 낫지 않는다, 뭐 운전을 못한다, 연애를 못한다, 일을 못한다, 그런 뭐 10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 다 하시는 거네. 그걸 다 극복하기 위해서 20대를 보냈죠. 전부 다 그걸 다 편견을 깼습니다. 운전면허 따시는 거죠? 네, 운전면허도 1종을 갖고 있습니다. 연애도 다 하시고.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일도 잘하셨고. 일도 저 일반인보다 더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쓰신 건가요? 네. 그런 편견 갖지 마라. 네. 내가 다 네. 깼다. 예. 그리고 저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서 뭐 중요한 점, 그러니까 정신건강 수칙 뭐 그런 게 있나요? 예. 정신건강에 대해서 제가 멘탈 노하우를 얘기했는데요. 네. 멘탈. 일명 그게 털털털이던데? 네, 그것도 포함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네. 기본기에 충실한 생활을 하자. 이게 첫 번째거든요. 기본기? 예. 기본기라면 어제 말씀하신 뭐 먹는 거, 뭐 자는 거 이런 거 있나요? 네, 충분한 수면, 운동, 양질의 식사를 해야지 에너지가 채워지고, 예.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쓰면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에 만족하자.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을 겪는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미래의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원망하고 후회하는 에너지를 다 쏟기 때문에요. 맞아요. 현재에 집중을 하는 걸 하면 지금에 대한 그 성취감이 생기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게 되는 거죠. 네, 세 번째가 그렇지 않으면 뭐 미련을 갖고 막 후회하고 이런 거 많이 하는 거죠. 네, 회복 과정에서는 그런 게 필요한데요. 후회는 결코 나아갈 힘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게 이제 그것이 이제 감사로 갈 수 있는 게 세 번째고요. 그냥 두 번째는 현재 집중하다요. 예, 그리고 나서 감사. 세 번째가 감사. 네, 그래서 처음 1번이 기본에 충실하고, 네. 두 번째 현재 집중하고, 세 번째가 감사하라. 예, 근데 두 번째에서 이제 집중하는 과정에서 네. 과거의 문제도 풀어가고 미래의 불안도 덜어내고 하는 그 심리 치료나 네. 어떤 종교 생활도 필요합니다. 이거를 또 상담을 통해서 도움 받을 수 있고요. 그걸 어떻게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자세히 얘기하면 과거에 이제 가족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상처나 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기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성찰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남 탓을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뭐 남 탓,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작은 성취를 할수록 자존감이 회복되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어제의 자신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이제 그건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비교하지 않기가 나옵니다. 이게 세 번째 그러면 감사하기. 감사라는 건 긍정 에너지의 시작이죠. 회복의 첫 출발은 감사 에너지는 사랑 에너지의 5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로도 굉장히 강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 장 작가께서 정한 거예요? 5배? 어떻게 보면 이제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어서요. 저도 이제 그건 어디서 나온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사가 어떻게 보면 용서의 감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보다 더 깊은 게 누군가를 어려운 게 용서죠. 예,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용서잖아요. 그 용서라는 감정은 사랑의 감정보다 훨씬 큰 거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또 감사하게. 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용서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용서를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치료가 안 되고 계속 재발을 하게 되죠. 용서, 화해, 네, 감사 다 네. 되겠네. 용서가 발전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 사람과 화해를 하는 거예요. 나와도 화해가 필요하겠네. 그렇죠. 자기 자신을 불화하니까. 예,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자신을 좋아하기부터 습관을 해야 돼요. 좋아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미운 점까지도 받아들이고, 그러면 자기 이해와 수용이 되죠. 그럼 네 번째로 비교하지. 비교하는 게 굉장히 이제 열등감을 가져오거든요. 이렇게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고,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좋네요. 예, 근데 저도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우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고, 맞아요. 분석력이 좋아요. 그렇죠. 네, 아주 탁월하거든요. 근데 비교를 잘하니까 분석을 잘하겠지. 우울 기질, 공통점, 장단점 뭐 이런 거 잘. 네, 어떻게 보면 연구가나 비평가나 분석가는 탁월해요. 근데 이 우울 기질을 잘 사용합니다. 잘 사용하면? 네, 근데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겠네. 비교해서. 그 열등감이 이제 비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이런 관점으로 가져서 사람은 한 송이의 꽃이잖아요. 뭐 저쪽에서 한밭꽃이 크다고 해서 내가 기죽을 필요 없고 나도 나만의 꽃이잖아요. 자기 존재에 대한 수용이 있어야 됩니다.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면 비교하지 않고 자기 모습대로 살 수가 있겠죠. 그거고 15번째는 부정감정 털기인데 아까 두 번째에서 얘기한 거 마찬가지인데 3털